코사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명기하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본 다음 3번에 있는 구면에서의 코사인 법칙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전 이론인 벡터에 대해 먼저 알아본 다음 탐구 내용을 세 가지 단락으로 나누어 발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탐구 동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1, 2학년 때 구명기하학을 비롯한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실생활의 이용에 대해서 탐구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유클리드 기하학을 실생활에서 사용하게 된다면 크고 작은 오차가 발생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차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나는지 저는 알지 못하였으나 이번 탐구 활동을 계기로 이 오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클리드 기하학은 유클리드 5공준을 모두 만족하는 기하학입니다. 구면 기하학은 이 5가지 유클리드 5공준 중 5번째인 평행성 공준을 만족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기하학입니다. 구면 기하학은 저희 직선은 유일하다는 명제가 직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명제로 대체되어 생성되는 기하학입니다. 그래서 생성되는 구면에서의 직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면에서의 직선의 정의는 구면에서 만들 수 있는 원 중 반지름의 길이가 가장 긴 원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구면 직선은 두 가지가 만나게 된다면 구면각이 생성되게 되는데 이 구면각은 두 접선 사이의 각으로 정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세 개의 구면 직선이 교차해서 만들어지는 구형이 구면 삼각형이 되게 됩니다. 저는 이 구면 삼각형의 면적을 통해서 실생활에서의 면적을 구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 구면 삼각형의 면적에 대해서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각형의 넓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곳의 면적을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직선이 교차할 때 생기는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이 세타는 360분의 세타의 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구면에서의 면적인 4파이 r 제곱에 대해서 곱해주게 된다면 이 이각형의 넓이는 2세타 r 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이 이각형의 넓이를 구면 삼각형으로 확장하여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의 구면각을 A, B, C라고 놓게 된다면 이러한 식이 성립을 하게 되는데 이 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이 부분의 넓이가 2Ar제곱, 이 부분의 넓이가 6Br제곱, 이 부분의 넓이가 2Cr제곱인데 여기 가운데에 있는 삼각형을 보게 된다면 3번 더해졌으므로 두 번을 뺀다면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도형은 구의 중심에 대해서 대칭이므로 구의 넓이인 4파이 r제곱에 대해서 2분의 1을 곱해주게 된다면 이 식이 성립이 되게 됩니다. 이 식에 대해서 구면 삼각형에 대해서만 나타나게 된다면 이렇게 구면 각으로만 이루어지는 식을 얻을 수 있는데 저희는 실생활에서 이 구면 각을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구면 각을 미도와 경도로만 나타내는 식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도와 경도에 대해서 나타내기 위해서는 구면에서의 코사인 법칙을 사용해야 되는데 구면에서의 코사인 법칙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벡터 곱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곱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벡터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벡터는 방향과 크기를 갖는 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의 연산에는 벡터의 합, 벡터의 차, 벡터의 곱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벡터의 곱은 세부적으로 외적과 내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먼저 내적과 외적에 대해서 정리하기 전에 벡터 A와 벡터 B의 좌표를 다음과 같이 나타내게 된다면 내적은 벡터의 A와 벡터 B 길이와 사이각의 곱으로 정의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외적은 벡터 A와 벡터 B의 수직 벡터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를 좌표로 표현하게 된다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갖고 벡터 A와 벡터 B의 외적의 크기를 보여주게 된다면 벡터 A와 벡터 B의 길이 곱하기 사인 세타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는 벡터 A와 벡터 B가 만들어내는 평행사변형의 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벡터 곱을 성립하는 정리는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정리의 증명은 단순한 연산에 불과하기 때문에 증명을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구면에서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유클리드 기하학에 적용되는 두 정리를 구면 기하학으로 확장하여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면 기하학의 넓이를 구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미도와 경도를 구한 다음 구면에서의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직선의 중심각을 구하게 됩니다. 그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누는 구면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게 되는데 먼저 구면 각을 떠나서 구하는 방법과 구면에서의 헤르메 공식을 사용하여 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저는 먼저 구면에서의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직선의 중심각을 구하는 방식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면에서의 코사인 법칙을 증명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구면 삼각형 ABC에서 BOC를 해당하는 평면으로 자르게 된다면 중심각 A는 벡터 B와 벡터 C 사이의 각으로 정리가 됩니다. 나머지 중심각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구면각은 두 접선 사이의 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는 접선 대신 접하는 벡터 두 개를 더하여 사이각을 구하게 되는데 저 벡터 V와 W는 모두 교선 AO에 대해서 수직이므로 ABO와 ACO 사이의 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벡터 A와 벡터 B 사이의 외적은 ABO에 대해 수직이고 벡터 A와 벡터 C 사이의 외적은 ACO에 대해 수직이므로 구면각 A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앞서 두 개의 슬라이드에서 보여준 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내적의 정의를 통해서 정리하게 된다면 이런 방식과 이런 방식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코사인 법칙의 증명은 여기 있는 첫 번째 식을 두 가지 방식으로 정리하여 구하게 됩니다. 저는 먼저 이 첫 번째 식을 정리하여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적의 정의를 먼저 사용한 다음, 그 다음 외적의 정의를 사용하게 된다면 이런 식의 유도가 되는데, 여기 있는 빨간색 성분들을 모두 보시게 된다면 모두 크기가 R로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리하고자 하는 식을 R의 4승, sin B, sin C, 코사인 A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방식을 통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설명했던 두 개의 벡터곱 공식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벡터곱 공식 2번을 사용한 다음 1번 공식을 사용하게 된다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을 내적으로만 나타낸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했던 바와 같이 세 개의 벡터의 크기가 R로 같음을 적용해서 구해주게 된다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을 R의 4승 코사인 A 빼기 R의 4승 코사인 B, 코사인 C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개의 구한 식을 연립한 다음 R의 4승으로 나눠주게 된다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구면에서의 코사인 법칙을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구면에서의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 것은 구면 직선의 중심각과 구면 각이 있습니다. 저는 먼저 구면 직선을 알아보도록 할 건데, 구면 직선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위도와 경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도는 구의 중심에서 상하로 얼만큼 회전해 있는 걸 나타내는 측도이며, 경도는 구의 중심에서 좌우로 얼만큼 회전해 있는 걸 나타내는 측도입니다. 이를 갖고 저는 구면 직선의 중심각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BC라는 직선에서 9.5까지 회전한 선분을 긋고 5B까지 회전한 선분을 긋는다면 구면 삼각형 OBC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OC의 중심각은 90도에서 C의 위도를 뺀 값이고, OB의 중심각은 90도에서 B의 위도를 뺀 값입니다. 또한 구면각 O는 C와 B의 경도 차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서 BC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이것을 실생활에서 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신 대한민국 Y지망과 영국에 있는 버킹엄 궁전 사이의 길이를 구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앞서 증명했던 식에 대해 이 기도와 경도에 대해서 넣어주게 된다면 구면각이 약 1.392 정도 나오며 이는 79.76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값을 지구의 반지름인 6,371km에 대해 곱해주게 된다면 약 8,869km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실제와 5-6km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이 식이 어느 정도 맞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구면에서의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 것은 구면각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면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코사인 A에 대해 정리한 다음 코사인 역함수를 취해주게 된다면 구면각 A, B, C에 대해 정리할 수 있는데, 이를 구면 삼각형 면적 구하는 공식에 대입을 해주게 된다면 저희는 구면 삼각형의 면적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구면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방식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구면에서의 헤어네 공식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구면에서의 헤어네 공식의 증명은 A, B, C의 수선의 발 D를 내려서 구하는 방식인데, 이 증명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구면각을 통해서 구면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방식과 구면에서의 헤어네 공식을 통해서 구면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방식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구면 삼각형의 면적에 대해서 일반화해주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이를 통해서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미국 콜로라도주의 면적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주를 선정한 이유는 먼저 경계선이 가장 직선에 가깝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콜로라도주의 모양은 직사각형에 가깝기 때문에 4개의 점을 찍어야 했으므로 이렇게 파란색 삼각형과 빨간색 삼각형 두 개로 나누어 더하여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우리는 위도와 경도를 구했으므로 구면에서의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직선의 중심각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의 중심각을 구하는 방식은 앞서 증명한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각각의 위도와 경도에 대해서 대입을 해주게 된다면 5개의 중심각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중심각을 구했으므로 구면각을 구하는 방식과 구면에서의 헤어네 법칙을 사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를 갖고 실제로 넣어보아도 되지만 실제로 계산하기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아까 넣은 위도와 경도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이것을 갖고 직선의 중심각을 구하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는 슬라이드에 있던 것과 똑같이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저는 구면각을 추가로 구해보았습니다. 이렇게 6개의 구면각을 구할 수 있었고,
이것을 통해서 구매 사각형의 면적을 구해보게 된다면 다음과 같이 26만 9,316 제곱킬로미터 정도가 나옵니다. 이 값을 실제 면적인 콜로라도 주의 면적과 우리가 구할 면적에 대해서 오차율을 계산해 준다면 약 0.193%의 오차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차가 굉장히 적긴 하지만 저는 이 오차가 왜 나타났을까에 대해서 고민해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실제로 지구의 모양은 완벽한 구가 아닌 다음과 같이 생긴 타원체입니다. 타원체에서 저는 이 연구에서 사용한 반지름은 두 적도 반지름과 하나의 극반지름의 평균을 통해서 구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아쉬움이 남았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타원 기하학을 제가 좀 더 공부하여 타원 사각형의 면적을 일반화한 다음 타원 실생활에서 적용시켜보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구면 기하학과 구면 사각형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